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을 두고 정치권 다툼이 길어지면서 어린이집에는 신입생 상담조차 끊겨버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AI에 걸린 경주시 산내면 농장의 닭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AI 확산 차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상현상 정보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어 기상과학교육의 새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두고 정치권의 다툼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 모집을 해야 할 어린이집에는 신입생 상담조차 끊겨버리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누리과정, 그러니까 취약전 아이들을 지원할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어린이집 원화 모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쯤 한창이어야 할 내년도 신입생 상담은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기존의 학부모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안 흔들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신다 하셨다가 안 해주신다 하시니까 뭐 주위에서는 자꾸 이러면 뭐 차라리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당장 원화 모집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어린이집들은 정치권에서 예산 편성 싸움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지원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을 더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어디라도 정말 바르게 운영하고 어머니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좀 정성 들여서 하는 곳에 엄마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권은 지방채 발행이란 우회 지원 방침을 내놓았지만 예산 규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도입한 누리과정이지만 예산 확보에서부터 큰 진통을 겪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혼란과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국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심의의 마지막 수순인 증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 가운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빠졌거나 삭감된 예산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95건 2,113억 원을 다시 반영시켰습니다. 대구 지역 8개 구군에서 요청한 추가 국비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액된 예산 규모는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교육국자 특구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 관광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김광석을 기념하는 국제 포크 페스티벌 축제, 시에서 요구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대구 경제 살리기와 미래 먹거리 산업만큼은 꼭 예산을 지키고 증액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바이오나 로봇 또 물산업 클러스터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대한 주력을 하겠습니다. 누락되었거나 또 부족한 예산들은 증액 예산 등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까지가 국비 예산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성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구시에 얼마나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어디서 감염됐고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을 겸하고 있는 경주의 소규모 토종닭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지역에선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 만입니다. 문제는 폐사한 토종닭들을 이동식 판매상에게 구입했는데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추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역 당국으로선 현재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지점에서 AI가 발생했는데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역 당국은 전통시장과 20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이동식 중개상인을 통한 가금류 매매를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금류 이동 파악이 불가능해 경주와 봉화, 영주 등 산란계 농가들까지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200마리 이하 소규모 가금류 농가는 4,470여 곳, 전통시장은 35곳에 이루고 있어 방역당국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현황 파악과 예찰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겸한 그 소규모 농가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토종닭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예찰 또 방역 차단 방역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소규모 농가와 전통시장을 통해 국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 내부에서 반인도적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정부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유규화 의원은 대구시의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구시가 신청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예산 5억 원은 자치행정국이 추진 중인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사업인데도 각각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면서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의 해당 부처와 근거 법률이 달라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대구시 조직 간 소통이 없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송 발전을 위해 쓰라고 전국의 방송사들이 십시일반 모으는 기금인데 정작 지역 시청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역의 시청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흥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항목입니다. 전체 기금 1,456억 원 가운데 KBS 대외 프로그램 제작에 170억 원, EBS에 249억 원, 아리랑 TV에 29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반면 지역성과 다양성 강화 지원 예산은 전체 기금의 1% 수준인 20억 원이 전부입니다. 전국의 지역 방송사 숫자를 감안하면 지역에서는 프로그램 한 편도 제작하기 힘든 예산입니다. 이 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146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돼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방송 콘텐츠 내실화에 따른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선거구 관련 예산이 아니어서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역과 수도권 시청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 간의 경계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방송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전년도보다도 대폭 예산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시청자 수는 2천만 명, 지역 시청자 수는 3천만 명입니다. 현재 수준의 예산으로는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는 게 시청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포항 대구 간 KTX 공사 구간에서 임금과 장비 대금이 수개월 동안 체불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공사 장비 투입을 거부하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KTX 포항 노선 개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안강읍의 KTX 공사 현장에 대형 중장비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임금과 장비 대금이 체불되면서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 투입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50여 명으로 연말이 다 돼가는데 대형 건설사의 고의적인 체불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용역 사무실의 계산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 장비대들 지금 그 부분이 전부 미납금 경주 포항 어차피 요 인근이다 보니까 장비들이 일하고 전체 금액이 지금 10억 이상 넘어가니까. 임금뿐만 아니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장비 대금과 기타 자재비까지 1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본사에서 결제가 지연되고 있을 뿐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결제를 받는 중에 또 이제 추가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작성을 해서 다시 올려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본의 아니게 늦춰진 게. 특히 이 구간은 KTX 포항역 연결과 울산을 오가는 복선 전철의 중요 노선인데 내년 3월로 예정된 KTX 포항 노선 개통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사에 돈을 줬으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과 장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차질이 우려되면서 KTX 개통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열린 2014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보고회에서 하반기 지역경제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선전할 것으로 진단했지만 내년에는 지역기업의 과반수가 경제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와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대, 건설 현장 근로자 파견 업무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처럼 다양한 기상 현상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최첨단 시설로 즐길 수 있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D 안경을 끼고 누우면 날씨 변화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지진, 해일의 위력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태풍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슈퍼컴퓨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일기예보 과정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13억 원을 들여 대구기상대 옆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국립기상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3개의 전시실과 기상과학동산으로 구성돼 날씨, 기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고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국립대구기상과학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이 기상과학 체험관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기상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구 모습 그대로의 기상현상을 보고 방송 세트에서 기상캐스터를 직접 체험하는 코너는 시범 운영 기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평소에 기상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들, 난해한 점들이 많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에 대해서 어린이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람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예약을 통해 해설사를 동반한 단체 견학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의미 있는 행사를 전해드리는 동네 한바퀴입니다. 요즘 각 기관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이곳 중구청 야외 광장에서도 새마을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김장을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에서 농촌 일손토끼를 가서 구미에 가서 우리가 직접 모종을 해서 심은 배추를 가져와가 김장을 해가지고요. 불우이웃돕기, 예, 이제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나눠두고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가 더욱더 많은 곳에서 열린다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겠죠. 경산 실내체육관에서는 오늘 전국 최초의 장애인 종합예술단체인 무지개 예술단이 마련한 무지개 예술축제가 펼쳐졌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장애인 예술팀 15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는가 하면 재활승마와 마술치료 등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에 선정된 무지개 예술축제가 앞으로도 계속돼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을 심어주길 기대합니다. 수성구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오늘 수성구 지역 6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 총회 및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범한 수성구 사회적경제협의회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자활센터 등 사회적 경제 주체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수성구 지역의 경제 발전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듣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찾는 전국 대학 순회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참여연대와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취업과 주거, 학자금 대출 부채 등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오늘 수성아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여성정치아카데미 총동창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음악회는 사랑과 전쟁을 주제로 한 무용과 성악, 뮤지컬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행사 수익금 전액은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예산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작품 구입비 논란과 일종 미술관 등록 요건 문제 등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대구시가 내년 예산안에 48억 원의 건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며 대구시의회는 이우환 미술관 건립 예산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편지글을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진훈 대구수성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진훈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수성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 편지라는 제목의 편지글을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내고 12월에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와 관련된 문자메시지 900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이용 정지 상태에 있는 선불폰의 가입 상태를 임의로 유지시키기 위해 고객 1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워크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미국 투자기업인 타이코 AMP가 경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6억 6천만 원의 법인세 원천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